자, 반갑습니다. 정의 뇌박 이지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거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일일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답변도 달아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진료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이건 핑계고요. 답변을 잘 못 달아드리는데 거기 댓글로 나와 있는 추가적인 질문들을 저희가 좀 모아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그래서 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오늘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약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좀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 아빌리파이라고 하는 약이 있죠. 아빌리파이는 상표명이고요. 그 성분은 이제 아리피프라졸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아리피프라졸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을 오츠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아빌리파이를 시판을 했죠. 그게 이제 라이센스가 풀리면서 카피약으로 아리피졸, 레피졸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시판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빌리파이라고 하는 약의 특성이 되게 재미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파셜 아고니스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도파민 파셜 아고니스트. 그래서 아빌리파이는 도파민에 작용하는 약인 거죠. 도파민에 작용하는 약인데 이제 파셜 아고니스트라는 게 뭐냐? 보통 이제 아고니스트 그러면 도파민 아고니스트 그러면은 지가 도파민처럼 가서 효과를 보이는 약들이에요. 도파민 아고니스트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도파민이라는 게 결국 분비가 돼서 나오면은 도파민 수용체라고 하는데 딱 가서 이제 결합이 돼서 작용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파민이랑 똑같이 얘가 가서 도파민이 100이라는 힘을 낸다면 얘도 똑같이 가서 붙는데 100이라는 힘이 나온다. 이러면은 거의 도파민이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도파민 아고니스트 그러면은 이렇게 도파민이 가서 달라붙는 것과 비슷한 약효를 내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빌리파이는 파셜 아고니스트인 거예요. 파셜 아고니스트는 얘가 가서 달라붙기는 해요. 근데 도파민이 100이라는 기능을 한다면 얘는 한 20, 30%밖에는 기능을 하지 않는. 그래서 도파민에 달라붙는 데 가서 달라붙는데 도파민보다 이제 약효를 내는 도파민 효과를 내는 거는 좀 약한 거. 이런 거를 이제 파셜 아고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파셜 아고니스트가 있으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농도에 따라서 이 수용체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아빌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매우 낮으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파민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한 4분의 1짜리 도파민이라도 좀 있는 게 도파민 효과는 더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파민 부족 상태일 때, 도파민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일 때, 예를 들면은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도파민이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 아빌리파이, 아리피프라졸 소량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도파민을 올려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로도 아빌리파이가 사용이 돼요. 도파민을 올려주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도파민이 지금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뇌 신경세포의 그 시냅스라고 하는 곳에 도파민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 아빌리파이라는 게 들어와서 도파민보다 먼저 가서 막 달라붙으면 그러면은 이 100이라는 효과를 냈던 게 점점 약해지겠죠. 효과가 약해지는. 그래서 농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파민이 많았을 때 사용이 되면 사용이 될수록 도파민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도파민을 억제하는 효과. 자, 그래서 이 아빌리파이는 도파민을 올리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도파민을 억제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파셜 아고니스트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할 때 도파민을 올려주는 우울증 치료제로도 쓸 수가 있고요. 도파민이 너무 이제 강해서 뇌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는 뭐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 이런 경우에는 도파민의 효과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이게 또 치료제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빌리파이라는 약을 찾아보시면 우울증 치료제로도 이용이 되고 조현병 치료제로도 이용이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병의 치료제로 이용이 되게 돼요. 또 도파민이 너무 부족해서 불안, 긴장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 특히 아스퍼거나 발달장애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불안, 예민함이 너무 높을 때는 이 아빌리파이가 도파민을 또 조절을 해주면서 불안이나 이런 과잉 행동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발달장애나 뭐 자폐장애나 이런 게 있을 때 증상 조절을 목적으로 이 아빌리파이가 사용하게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약물을 이게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고 의사가 처방하고 약을 쓰는 거지. 아, 이 사람은 진단이 뭐야? 우울증이야? 우울증이면은 어떤 우울증 약을 써야지. 이렇게 사실은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어떤 치료제의 이제 타겟을 보고 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감기약을 쓴다고 했는데, 이 사람 감기야? 그러면 무조건 감기약 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감기에 대한 증상을 보죠. 아, 이 사람 감기인데, 목이 아파? 그러면 이 사람은 진통제가 필요하겠구나. 진통제를 주고. 이 사람은 자꾸만 콜록콜록 기침을 해? 그러면 감기약 중에 기침을 멈출 수 있게 하는 약을 주고. 이 사람은 막 콧물이 너무 많이 나? 그러면 콧물을 줄이게 할 수 있는 약을 주게 되는 거고. 이렇게 똑같은 감기약을 감기라고 하는 진단에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 그 증상을 보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거랑 똑같이 이 아빌리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빌리파이도 도파민에 대한 조절, 이거를 올려줄 거냐 아니면 억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무작정 진단을 보고 막 약을 처방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빌리파이를 검색해 보시면 보통 조현병 치료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 약이 쓸 수 있는 병 중에 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우울증에도 쓸 수 있는 약이고 틱장애도 쓸 수 있는 약물이고 또 아스퍼거 장애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아빌리파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게 진료실에다가 비치해 놓고 보여드리는 표예요. 그래서 아리피프라졸을 썼을 때 이게 이제 도파민의 전체 레벨이라고 본다면 이쪽이 아빌리파이를 소량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아빌리파이가 증가하는, 그래서 한 25%, 한 4분의 1 정도의 효과만 보이게 돼요. 도파민이 붙으면 끝까지 올라가는데 아빌리파이가 붙으면은 이렇게 한 4분의 1 정도밖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약간 올려주는 우울증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도파민이 너무 많았을 때 고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도파민이 이게 억제가 되면서 점점 도파민의 어떤 레벨이 활성도가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현병 치료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아빌리파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